이번에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뉴스에서 대부분 김민석 청문회라고 얘기를 쓰는데 사람들은 주진우 청문회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장면이 탁 걸리던데 국민의힘의 이제 배준영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얘기하면서 광주 사퇴라는 표현을 써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했고 여기에 대응하는 장면이 정말 미안하다, 정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됐죠?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들은 왜 자꾸 연출되는 걸까요? 왜 부끄러움을 몰라요,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뻔뻔하고?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관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역사관, 세계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 있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모르겠어요.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싸움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온 국민이 다 보고 기록에 남는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는데도 이런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덕수 전 총리도 그랬잖아요. 그 광주 사태라는 표현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광주에 대한 폄회 이런 게 뭐 국민의힘에서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선거 때 돼서 갑자기 뭐 서진 정책 어쩌고 얘기하고 뭐 호남과 뭐 동행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게 실체인 거죠. 항상 노골적으로 이 광주에 대해서 폄훼하는 목소리,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색깔론적인 프레임 이런 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걸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이런 거라서 이거는 좀 불치병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네요. 기본적으로 그 철학의 빈곤이죠.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는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기득권과 이익과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거 때는 표 달라고 하면서 뭐 민생이 중요해요, 뭐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겠어요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에만 골몰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저는 국민의힘의 출발은 전두환 군사 독재 그리고 박정희 군사 독재, 이승만 정권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친일과 독재에 이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그 역사적 사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전두환 군부의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4.3, 5.18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없던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일 사관에 있으니까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똑같은 맥락인 거고,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불행하게도 역사 앞에 단 한 번도 떳떳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박물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2016년 촛불혁명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로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살아나게 된 계기인데, 저는 이번에 빛의 혁명으로 새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문 닫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 정치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희는 윤석열 3년 6개월 내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집단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비평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극렬 지지자들이나 국힘은 계속 발목 잡기 하고, 극우들은 국산 사면 안 된다, 소비 쿠폰 운동 반대해야 된다 하면서 나라가 망하기를 매일 바래요.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철학의 빈곤 얘기하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이제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보수라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보수라면.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유불리 말고는 딱히 뭔가 생각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청문회장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시간일 텐데 검증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또 국민들이 보는 그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청문회 무용론부터 이거를 뭐 이틀씩이나 보고 있는 게 내 시간이 아깝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한 씬스틸러는 주진우 의원인 것 같아요. 곽규택 의원도 뭐 여러 퍼포먼스를 하죠. 뭐 과거에 저 방탄조끼를 입는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 둘 다 군에 안 갔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은 부동시로 군대 안 가는 거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급성 간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 요즘 하는 표현으로 주진우 의원이 긁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떤 분인데? 예, 뭐 특정하지는 않았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남의 어떤 치료 받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과하라. 뭐 이런 네. 요구를 했었고 오히려 박선원 의원은 사과할 일 아니다. 라면서 이제 이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 오히려 주진우 의원의 군 면제 사유가 더 널리 알려져 버린 그러니까요. 결과가 됐어요. 군 피해자십니까? 네.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안 갈 정도면 술을 마시면 굉장히 위독해지던지 그 나이에 19, 20살에 한참 싱싱할 때 예. 그때도 급성 간염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급성 간염이라는 거 급성이잖아요. 치료받고 다시 신검 받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군을 가게 되고 그래서 간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현역병 입대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이제 맞아요. 병역을 지게 되는 것인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전시보충역 5급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 나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면제라는 이게 얘기인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더 널리 알려져 버렸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근데 이 주진우 의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기자들이 할 얘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그 개인의 치료 내역을 어떻게 언급할 수 있냐며 격분을 했는데 이분의 병역과 관련해서는 그 고위공직자들은 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죠. 관보에 예. 게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슨 뭐 알 수 없는 비밀을 박선원 의원이 뭐 캐내가지고 뭐 공개 망신을 준 것이다라는 식의 태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그 이분의 관보를 취재한 기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1학년 때 원래 현역 판정을 받아요. 네. 가을에. 예. 그래서 대체로 현역 판정을 받아서 갈 수 있는데 5달 사이에 말씀 주신 대로 급성 간염이 되죠. 예. 아니 급성 간염이 아니라 예. 그 전시 보충역으로 네. 바뀌어요. 그런데 요거 열심히 취재하는 CBS의 이정주 기자 예.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이 5개월 사이에 당시 신림동 고시촌에 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진우 게이트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간은 요걸로 많이- 제목 뽑지 마시고 예. 한결에 또 뭘까? 왜냐하면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네. 주진우 의원이랑 저랑 또래이기 때문에 네. 비슷한 시기에 일종의 뭐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뭐 몇 년 더 후에는 네. 여러분도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예인들이 여러 명 이 병역 비리에 연루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유승준 씨? 가수 유승준 씨는 아니고 뭐 지금 얘기라던데.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아, 네네. 예. 그때는 유행했던 질병이 사구체 신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아, 나 그러니까 들어본 콩팥 것 쪽에 같은데. 문제가 있다. 그걸로 면제받은 사람들이 또 많았던 그 네. 시즌이 있습니다. 그 그럼 타이밍에 거론되는 그 유명 연예인들 이름이 또 쭉 떠요. 그렇구나. 댓글에 그럼- 올라오고. 그분들은 나중에 또 군대를 갑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이 5개월 동안 뭐 플랜이 물 대신에 소주 먹고 5개월 후에 검사하면 급성 간염 나오고 뭐 근데 이런 뭐 거요? 그런 것 어떤 그런 것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제 병역 비리의 게이트다. 개인 가능성, 뭐 경향, 뭐 이런 게 하도 요새 소송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제도 고발장 대응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여하튼 고발은 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이정주 기자한테 고발하시고 저는 제일 기자들이 제일 예. 억울한 게 남의 기사 받았었다가 같이 징계받을 예. 때거든요. 그래서 전 방송할 때 꼭 누가 한 말인지 그렇습니다. 밝힙니다. 예, 예. 피해가려고 예. 예. 이정주는 원 고발을 출처를. 바라고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예. 고발을 바래요? 좀 해주시라. 어.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다시 예. 한번 용감한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정주. 정리해보죠. CBS. 예, CBS의 이정주 예, 기자입니다. 네. 질문하는 기자. 홍보하고 있다 이게 무슨 선배가.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 반. 예. 자, 진짜 그래서, 좋은 방송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관보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국회의원인 주진우 의원은 네. 국민의 질문에 응답할 의무가 의무가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것이냐? 5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너만 그랬냐? 아니면 그때 때로 다 같이 그렇게 예. 된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떻게 내 치료 내역을 알아가지고 폭로하는 거야? 너희들 나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예. 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증여세 납부한 거 공개했습니까? 그리고 영수증 같은 거. 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치료받고 있다는데 진료네요. 그냥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과할 것 오윤혜 같습니다. 씨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진우 의원은 뭐 내 청문회냐 왜 내가 검증받냐 뭐 말을 이런 얘기를 하지를 말던가 떳떳하다고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정작 청문회 얘기 짧게 좀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만들어졌던 의혹들이 청문회 내내 그냥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합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재산 관련된 뭐 누락돼 있다라는 부분 이건 제2의 논두렁식의 프레임 아니냐.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랬더니 이제 주진우 의원은 이게 무슨 조작이냐. 페이스북에 내가 올린 건 국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6억 원을 얘기한 것이지 이걸 내가 어디 한꺼번에 6억이라고 쓴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대응들을 하고 있고 이게 인사청문회 내용이에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청문회를 보면서도 오히려 뭐 진지하게 얘기돼야 될 부분들은 쉽게 그냥 쓱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다행히도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정책 검증을 예.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나 걸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철저하게 그 도덕성 검증을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도 정책 검증을 네. 하려고 하더라라는 게 이제 저의 인상 비평이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개인 뭡니까 하나 김희정 의원이 제기한 것은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것이고 표절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국가 부채 관련해서 퍼센테이지 네. 틀린 뭐 부분도 40%인데 예. 뭐 20-30%라고 했다. 그거는 아마 본인이 수정을 했을 거예요. 오늘 그래야죠. 아침에. 예.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억과 관련해서는 출판 기념회가 2억 5천, 조의금이 1억 6천, 그리고 처가로부터 한 2억 정도 도움을 네, 생활비로 받았다라는 받는 거. 것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밀림없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하는 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짜여진 프레임 안에 사람을 딱 가두고 너 범죄자 맞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조국 그 전 장관 때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다 같이 따라가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묻지마 인용 보도를 한 거예요. 뭐 조국 땡땡 조국 땡땡 막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론 시장을 굉장히 출렁일 정도로 대응조차도 못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뉴미디어 시대가 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도 사실관계가 전부 그날 청문회 요새 보면요 청문회 시청률이 제일 뜨겁습니다. KT 뭡니까 국회 방송 이런 게 뭐 4만 명씩 보고 예.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기성 언론들에서 그 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해서 완벽하게 질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문을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직접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절 논란만 하더라도 과거 같으면 김희정 의원의 주장 카피킬러 돌려보니 41%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드라인이 뽑혔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아서 장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김민석 후보자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인용한 거 직접 인용한 거 말고 내가 논문을 쓸 때 방법을 잘 몰라서 그 논문의 방법대로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논문의 결론을 좀 주목해 달라. 그 결론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받아서 칭화대로부터 졸업 증명을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러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 도덕성 검증에만 골몰해서 쓰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중립적으로 보도 그냥 그 스트레이트를 쓰는 언론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좀 보도하는 매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느낌도 들었고 예.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비판은 많이 했지만 결론은 뻔한 청문회였다. 예. 약간 일종의 돌림 노래 같은 청문회였다고 하루 종일 생각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 예. 특히 시작했을 때 자료 요청 관련해가지고 예. 자료 요구한 내역들 뭐 제대로 안 왔다 이거를 다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다 해가지고 초반에 이 김민석 후보자의 얼굴이 안 나왔어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인데 안 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후보자도 원샷 좋아해요. 그래요. 그 원샷 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짤로만 봤는데 그 무슨 정장 예전에 예. 근데 그 얘기하는데 본인이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웃고 부끄럽겠죠. 너무 약간 파묘당하는 느낌? 그때 함께 그 남성 정장 광고했던 분이 네. 차승원 씨예요. 진짜요? 차승원 씨랑 둘이 함께 모델이었거든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고 근 너무 20년은 신기하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진행됐던 뭐 저희도 어제 얘기했지만 서울시 의원 이종배 의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배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입장 내고 또 언론이 받아 쓰고 이 패턴을 제가 마지막을 어디서 지금 확인하고 있냐면 지금 길거리 다니면 플래카드가요.
관련 플래카드가 엄청 묻어 있습니다. 아 플랜카드가요? 예, 이게 국민의힘 뭐 지역에서 붙이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뭐 시민단체 이름으로 붙어 있는 플래카드들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패턴 플레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거고 국민들이 직접 이제는 국회 방송을 보시더라. 이제 저희 집은 165번에 나오더라고요. 와. 네. 그 외에도 요새는 뭐 유튜브로 충분히 다 볼 수 있기 저는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보고 있으면 좀 지루하긴 한데 네. 중간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누구보다 내가 먼저 본다라는 또 쾌감이 있어요. 멋지다. 실시간으로 예. 본다. 그렇죠. 우리 집은 65번인데. 네. 아 그래요? 채널 뭐 쓰는지 대충 알겠네요.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 너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끝으로 네. 일부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요 얘기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게 대통령실 그 강유정 대변인이 나와서 이제 브리핑룸에 카메라 넉 대가 더 설치되면서 기자들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장면하고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취임 30일쯤 하여 기자회견 계획이 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통 왜 대통령들이 임기 시작하면 100일 기자회견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보다 훨씬 빠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례를 다 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장관 인선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뭐 지금 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그렇고, 브리핑룸에 뭐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거는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의지고, 어떤 투명성과 이 그 상세한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뭐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관계자라는 이제 표현을 안 써도 된다. 보통 이제 뭐 대통령실 그렇죠. 고위 관계자, 뭐 수석이 나와서 얘기하면 고위 관계자라고 쓰고 뭐 이런 핵심 이제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근데 관계자는 대변인. 네, 누구든 그냥 써도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것도 뭐 다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예. 그 사실은 익명의 뒤에 숨어서 농간이 많아요. 그 사실은 그 안에도 정치적 노림수들이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근데 예. 누가 말인지 다 알거든요. 그렇죠. 예, 다 알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제일 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죠. 오죽하면 윤핵관이라는 말이 다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익명에 숨지 않고 정치인도 기자도 정면 승부를 하게 되었다. 그 점에선 저는 굉장히 발전된 진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실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30일 기자회견 너무 잘한 결정이고요. 다만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으나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브리핑룸 개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게 사실 기자단과 이제 출입처하고 일종의 짬짬이 비슷하게 해서 기타 매체들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네. 그리고 그 기자단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거기 입장 내고 거기서 예. 심사하고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있죠. 기자단이 반대하면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 제일 심한 데가 법조기자단, 국방부 기자단, 뭐 총리실 뭐 등등 예. 쭉 있어요. 굉장히 그 뭐 통일부, 외교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부처 대체로 좀 느슨한 부처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타이트한 부처가 있는데 저는 정부 차원에서 그걸 좀 가드를 내려라. 그리고 모든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들이 취재를 하도록 허용을 하고 그리고 문제된 보도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브리핑룸 개방을 노무현 때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언론 개혁을 좀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전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청원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던 국민청원이 있었고 당시에는 홈페이지에 이제 질문과 그리고 청원 수 거기에 따른 이 각 해당 부처의 답변 이게 일종의 하나의 프로토콜이었으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국민 사서함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폐쇄형인 구글 폼에 질문을 등록하고 대통령실이 공개하기로 선발한 내용이 있으면 이걸 일반에게 공개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국민 누구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경제, 민생, 정치, 외교, 안보 뭐 가릴 것 없이 질문할 수 있고 여기에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겠다라는 직접 소통에 대한 의지를 이런 식으로 더 강조를 했고 지금 속보 나온 것도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광주 전남 방문을 해서 타운홀 미팅도 했고 오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네요. 국립 소록도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센병 환자들 계신 곳이고 이곳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곳에서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내기도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포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저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산에서 화재로 두 아이가 결국에 예. 사망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그 이달 초에 복지 상담을 받으셨다고 예. 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한 가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이분들은 사실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새벽까지 일을 하셨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는 어떤 이런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진짜 더 많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욱 씨가 우리 오윤혜 씨를 신엄마부대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닙니다. 신엄마보다 엄마의 대표가 마음이 아니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실 것 너무 같고요. 끔찍합니다. 예. 네. 이게 뭐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니까 이게 손이 안 닿는 곳이 없게끔 우리 사회 안전망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성긴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촘촘히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우리 장윤선 기자 그리고 오윤혜 씨, 박성민 전 최고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